저희가 취임 1주년 만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듣고 가보겠습니다. 잘했다가 47%, 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못했다가 3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반이 일단 넘지 않았으니까요.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보도하셨죠? 내용? 네. 여론조사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긍정평가는 60대 이상에서 유일하게 과반수가 나왔습니다. 60대에서 70대 분들은 강기정 시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셨고 남구와 북구 또 주부층에서는 강기정 시장 시정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하셨습니다. 다만 30대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종사자들에서 좀 박한 점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 긍정과 부정평가 층만 봐도 강기정 시장의 어떠한 정책들이 긍정평가, 그렇지 않은 평가 받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될 것은 이제 저돌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소통일 수밖에 없는데요. 강기정 시장은 잘못 씌워진 프레임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 그간의 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소통의 방식과 다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번 듣고. 네. 임기 초반에는 시민들이 이제 시장께서 추진하는 정책적인 일보다는 리더십 스타일을 보고 좀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강기정 시장께서 생각하는 소통의 방식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의 방식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월요 대화. 네. 저희도 시민단체 월요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 오찬. 수요 정책 소풍, 정책 소풍은 이제 전문가 집단하고 또 이제 협회 단체하고 만나게 됐죠. 금요 전략회의는 이제 또 하고.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왜 소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가 나올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이제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쌍방향의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1년이 지났고 지금 또 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급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마음이 급해지죠. 많이 알다 보면. 그래서 이제는 1년이 됐으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좀 내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 잠깐 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방송사에서도 언론사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보시고 느꼈던 것은 어떤 부분을 좀 느끼셨는지요? 저는 방금 우리 주현정 진행자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60대 이상에서는 과반이 나오고 30대 화이트 컬러에서는 좀 박한 평가가 나왔는데 강기정 시장께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투쟁한 세대이고 지금 30대들은 그 민주주의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수기의 과정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통의 부족 부분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작 강기정 시장 본인은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기정 시장이 생각하는 소통 무엇인지 이제 엊그저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발언부터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는 직접 소통, 공직자와는 격이 없는 토론, 갈등의 현장은 솔직한 대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소통입니다. 일부 오월단체와 일부 노동단체가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통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소통의 정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개별 의견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또 광주시장이 더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적극적으로 저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노동계와 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사민정의 특수고용직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 대표 등을 3인을 추가하면서 의제의 다양성, 소통의 이 다양성을 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대목만 갖고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 네, 그래도 시의회와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모습이 발언을 하셔가지고 네. 실제로 시의회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있거든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긴 이제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 용역 부분은 처음부터 사실은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건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이미 뭐 결론 다 정해놓은 용역들. 이번 강기정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고 초창기에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신다면요. 시의회에서 이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명 답정너 용역 5분 발언이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산 IC 진출입 폐쇄 관련해서 용역 완료일이 3월 13일입니다. 그런데 한 달하고 일주일 전 2월 6일에 미리 결과를 발표해 버립니다. 네. 또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은 4월 중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2달 전에 2월 23일 날 대상 결과를 발표를 해버립니다. 결국 이제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그 결과를 받아보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서둘러서 이제 결과 발표가 돼버리니까 용역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의회 그 5분 발언을 이끌어낸 보도를 사실은 제가 했는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물론 이번 거 갖고 그렇다는 않지만 수억까지 들어가는 게 용역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시정 안에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이 전문가들에게 이 사안을 좀 더 깊게 보고 해답을 내는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결과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강기정 시장은 이제 충분히 그 과정에서 검토가 됐다. 중간 용역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만 점검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먼저 선행돼서 발표들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혼란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잘한 문제입니다. 지산 IC 문제도 결론적으로 잘했지만 결국은 시정은 강수훈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도가 행정의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에 과정이 명쾌했느냐, 아주 신뢰할 만한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했느냐가 중요한데 강기정 시장 5+1에 좀 이 속도에 좀 본인 스스로가 집착? 네,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라는 측면도. 네, 그래서 분명한 건 용역 결과가 100%는 아니겠지만 서툴렀다, 좀 지나치게 빨랐다 이런 건 강기정 광주시장 비롯해서 시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제 답정너 용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아마 그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지금 거의 갈등이라는 용어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난 1월 30일 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3개 단체하고 시장님하고 3시간 30분에 걸쳐서 소통 부분만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소통 부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민단체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소통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난 소통을 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도 유의미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의 어떤 생각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시민 사회단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 관계는 아니고요.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정책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 해서 7월 12일 날 또 3시간 정도 이번에는 정책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조만간에 또 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 우려되는 것은 또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정책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 답정너 용역이 나온다든지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면 이게 또 소통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또 시장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왔는데 그런 좀 우려. 그러더라도 우리가 하여튼 일단은 잘 해보자라고 해서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년 차니까 조금 더 그렇게 잘 아마 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광역단체장, 광주시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이제 역시 이제 엊그저께 그 취임 기자 간담회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광주가 이제는 신경제 지도를 완성해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꿔나가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발언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광주의 어떤 미래 산업의 모습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민선 7기 때부터 쭉 이제 추진돼 왔던 것이 이제 자동차 관련이고요. 그래서 노동조합 사이연대 일자리인 광주 일자리 첫 번째 기업이 이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미 안착을 해서 올해 이제 11월 달에는 또 전기차 전환을 앞두고 있고 유럽으로 수출도 이미 다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동차와 그다음에 이제 AI 인공지능 중심 도시 이걸 지금 7기 때부터 다 해서 이제 사관학교도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 인재양성 사다리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가장 기초적인 단계 AI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영향도 크죠. 그게 이미 이제 구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걸 더 발전시켜서 외자 기업을 유치를 하고 외부에 그다음에 해외 기업도 유치하고 또 우리 광주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건 행정과 어떤 학계 전문가들이 또 대학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목표는 좀 크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강기정 시장님께서 그 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밀한 계획과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뛰어가야 될 시간이죠. 그렇죠.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왜냐하면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공장이 크게 있고 또 직원이 하반기에 채용이 되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눈에 딱 보여요. 근데 AI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이것은 사실은 인력도 그렇게 많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서 공장도 이렇게 외부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하층 건물 안에 첨단에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눈에는 체감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지난 1년간 광주가 갖고 있는 미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3년은 뭐 지금 민생경제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 광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뭐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예전처럼 어떤 큰 기업을 도시에 데리고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고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앞으로 도시 간의 경쟁력에 있어서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그 작은 포틀랜드 같은 곳에서도 나이키가 만들어지고 스타벅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모델로 삼아서 당장 이런 것들이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광주도 사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이 145만이고요. 광주가 143만이에요. 대전이 2만 명 더 많은데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는데 그 주는 인구의 거의 60% 이상이 20, 30대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사실은 가족들과 함께 광주에서 살고 싶은데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야 남아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 민선 8기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 나눈 거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광주에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 기자께서는 현장에서 어떤 느낌을 좀 받고 계시는지요? 네, 광주의 미래 키워드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과 미래차로 국한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선 6기에 윤장현 시장이 시작했던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가 씨앗이 됐기 때문에 이용섭 시장 때 말씀하셨던 글로벌 모터스라는 게 생겼고요. 또 이용섭 시장이 주로 이렇게 육성했던 인공지능
이 아마 또 다른 성과로 날 거고 이제 강기정 시장은 기존의 선배들이 해왔던 이 주요 사업들을 성과로 내야 하고 전 지금 강기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특화단지 그리고 미래차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 특화단지가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방향성은 정확하다라는 측면에서 질 높은 일자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청년들이 여기에 남아 살려면 고만고만 소위 고만고만한 이런 워딩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만고만한 일자리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주시가 하고 있는 뭐 반도체 파운더리라든지 뭐 팹리스의 뭐 인력을 육성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AI 사관학교를 통해서 전문으로 이 현장에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설계하고 그림 그려가는 이 소위 질 높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분명하고 방향성은 맞으니 거기에 좀 더 속도감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달에 또 그 두 가지 중요한 미래차 산단과 그 반도체 특화단지 결과가 나오니까요. 좀 결과를 기대해 보면서 되면 너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방향성은 좀 필요하다. 네.